어서 오십시오. 시험이 이틀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천중학교가 지금 시험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서일중이 지금쯤, 이제 목금부터 있으니까 목금, 그리고 목금, 그 다음 월요일 날 되고, 이제 슬슬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그냥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1일 2, 3일 보는 세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기술과정이 지금 이수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이게 지금 언제 있냐면 이게 지금 19일, 30일 수학이랑 같이 보는데 수학 기억 이날 좀 더 기간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당장 고사 안 되고 어제 수학은 맨날 학원 다녀서 평소에 맨날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수능 지금 기술 과정이 34문제였고요. 34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한 17문제, 과정이 17문제가 배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때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행히 알다시피 객관식 다이고 그다음에 소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 없을 텐데, 사실 이번 기술이 조금 더 까다로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모듈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파트 1 때 제가 학교 3학년 1반에서 제가 촬영했던 거 가지고 어디까지 하셨냐면, 제가 목재 비중과 목재 강도까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재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고요. 목재 가공제 합판이 어떻게 만드는, 합판 간단하게 얘기만 해봅시다. 우선은 원자재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의 제조 기술에 이용했었죠. 세 가지 있어. 목재는 우선 가공이 편리해. 플라스틱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뭔가요? 금속 같은 거는 목재나 플라스틱 이런 거보다 굉장히 더 강력하다고 나왔었죠. 또 그래도 뭐가 있었나요? 화금 안 하셨고, 열단 것이 안 하셨고, 목재 흠이 총 5가지 되죠. 옹이, 갈라짐, 그 다음에 옹이 갈라진 껍질박이하고 석정이, 그 다음에 또 뭐였나요? 지선이었죠. 지선 뭐가 나와서 지선 수지가 나온다. 지선에는 배수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석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상한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흠을 낸다고 하셨죠. 뭘 파괴하냐? 섬유질을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옹이 같은 경우는 줄기와 가지에도 교차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을 고려돼서 여러분들이 무슨 목재나 이런 가공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짐이 목재도 수축 변형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껍질박이 같은 경우에 껍질가 부패해서 썩어서 생기는 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재의 흠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재의 수축 수분 흡수 굉장히 많았어야 되고, 팽창인 상태에서 원주에서 굉장히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부분별 수축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번제와 신제 수축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방향별 수축 같은 경우에는 길이 반지름 나이테의 역방향 순으로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재 비중이 있죠. 목재의 비중은 물보다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단단은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심재량이 많아지고 조직이 치밀하고, 그다음에 충재보다 더 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화력수는 또 치밀하고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침엽수는 성김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 강도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부분에서 프린트에서 보면서도 하셨죠. 수분이 낮을 때, 심재가 많을 때 비중이 많을 때, 그리고 목재의 흠이 더 낮아졌을 때 더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고요. 합판 어떻게 만들었나요? 합판은 원목이 있겠죠? 단판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만든 다음에, 단판하고 나뭇잎을 직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도 홀수로 붙여놔야죠. 그 다음에 강주 열을 이용해서 굉장히 때려 박는 다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재질 균이라고 방향에 대한 강도 차이가 없고, 더 많은 넓은 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라짐, 수축, 굉장히 확장됨 이런 거에서 변화가 많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재 흠을 제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집성제 같은 경우에는 뭐 흠인 길이 방향을 붙여가지고 뭐 열을 가해서 굉장히 압착하겠다라고 했던 할 거는 같고 뭐 흠이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강도가 굉장히 고르고요. 그다음 필요한 부분도 뭐 쉽게 또 편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싸고요. 뭐 알은 작고요. 기둥과 뭐 보호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MDF와 파티클 보드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MDF는 있는 소리를 갖다 박아버린 거고 파티클 보드는 그냥 있는 새끼들 그냥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MDF 같은 경우는 강도가 이제 약해요. 파티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싸요. 싸서 좋은 거야. 변화점이 또 없다는 게 있어.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계획 개발, 생산 계획 관리, 제품 제작, 뭐 시장 검사,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까지 했던 것 같고 뭐 분리 성능 결합 개선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춘제, 추제, 뭐 춘제가 춘제 봄 여름에서 기일축하니까 속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고 추제 같은 경우에 가을과 겨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제는 굉장히 튼튼한 부분이 있고 변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목재 성질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가공이 쉽고 열과 전기가 낮고 그다음에 또 뭐 무늬가 있고 또 가벼움도 또 강도가 센데 한편으로는 좀 수축성이 잘 일어날 수가 있고 일단 부패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뭐 불에서 잘 타는 습관 성질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뭐 뭔가 또 뭐 잘 고르지 않다는 거. 뭐가 고르지 않나요? 제기를 보셔도 막 까치까치 나이 타는 거.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조기술 발달 구성품 보고는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와 있나 하는 저는 개념만 있으면 이 부분은 끝난 거거든요. 가래 수공이 뭔가요? 가래 수공. 집에서 막 혼자서 막 줄줄줄 막 그 뭐 불 떼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새끼들이 가래 수공업이고 그 다음에 뭐 공장제 수공업 해가지고 공장이 뭔가요? 공장. 막 막 건물 안에서 막 이상한 개이들 다 몰아넣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장이지. 그래서 이렇게 몰아 넣어서 막 그냥 그 위에서 돈 주고 니네들 빨리 일해라 시발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공장이잖아. 이 공장 제작이 수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단일 작업장 방식이에요. 단일 작업장 방식이 뭔가요? 1대1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부품 하나 만들려면 인간이 한 명 달려들어야 돼요. 인간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간호수영하고도 공장제 수공업이었고 그 다음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등장하죠. 기계가. 이 새끼가 뭔 새끼를 하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증기기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증기기관이 뭐냐? 이제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들 보고 멋있는 털로만 늘면 작업부터 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공업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계가.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연속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 알아서 연속으로 따따따따따따따 만들어주잖아요. 딱 기분 딱 좋지 않습니까? FMS라고 해요. FMS. 연속 생산 방식. 그 다음에 뭐 공장 자동화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무인화 자동화 있다. 이게 미래예요.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통합 방식 생산을 한다. 이건데, 자, 이 새끼는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이 이런 거예요. 여기 CM이라고 해요. CM. 컴퓨터 뭐야? 머신? 어제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 찾아볼까요? FMS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스텝을 찾아볼까요? FMS는 연속 생산 방식이죠. CM은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이죠. 이게 뭘까요? 단일 작업장 방식에서는 인간이 1대1로 달려든다고 했죠. 근데 연속 생산 방식에서는 이제 공장에 기계가 도입한다고 했죠. 이제 CM에서는 컴퓨터가 통합적으로 생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차이점은 뭔가요? 연속 생산 방식은 제품 제작만 얘들 이 새끼들 하는 거예요. 제작만 컴퓨터가 제품 제작만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CM은 뭐냐? CM이 이 새끼들이 알아서 지네들끼리 막 재료부터 만들어와서 이걸 운반까지 하고 제작한 다음에 컴퓨터 공장문 닫고 공장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파는 것이 이 새끼 다 한다고. 즉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인간 안 해도 된다. 즉 이 새끼들 다 자르고 돈 만들어도 된다.
이건희가 참 좋아할 것이죠. 그렇죠. 이건희가 존나 좋아합니다. 컴퓨터 통합생성 방식. 근데 이거 아직 미래고 아직 뭐 솔직히 컴퓨터가 알아서 뭐 거기서 저기 가가지고 지금 뭐 재료나 사오세요 하면 사올 수도 없잖아. 미래는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장 자동화가 거시기고 엑셀 마우스하고 쓰면은 이 새끼가 다 해먹는 거, 이 새끼는 제작을 해먹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술 과정 제작 방식이었다. 가래 수공을 시작했다. 공장의 수공까지 발달했다. 공장의 기계공업이 됐고, 공장의 기계공업이 됐고, 그다음에 공장이 자동화가 되어버렸고, 얘는 앞으로 무의미한 자동화가 될 것이다. C는 뭐냐? C는 알아서 해먹는 거다. FMS는 뭐냐? 제작만 이 새끼들이 해먹는 거다. 잘 제작 작업장 방식이 옛날 굳었다니. 아주 천수미 같은 일이다. 증기관이 생겨가지고 그 공장 기계가 자동화됐다. 이게 시작됐다. 참 놀랍고 신비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금속까지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우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먼저 열과 압력에 녹아 흐르는 재료예요. 열과 압력에 녹아 흐르는 재료가 바로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그 석유와 원유를 정제해서 그 납부타로 나오는 거야. 납부타로 넣으면 이 납부타 가지고 플라스틱 제작을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양한 제품을 제작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어. 생각해보죠. 이런 쓰레기통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교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혹시 갤럭시 S3 쓰시는 분 뒤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갤럭시가 제작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배가도 그렇고 아이폰은 맨날 금속을 써. 스티브 잡스가 원래 금속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폰 저가형 아이폰 나오고 또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거고. 어쨌건 다양한 제품을 제작이 가능하다. 왜냐? 6가지의 성질 때문이다. 가볼까? 첫 번째는 유동성이 좋아서 그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나 어떠한 모양으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와 열 전도가 잘 안 돼. 그래서 휴대폰 같은데 플라스틱 사용하면 자기 전기 열 전도가 그게 잘 되지 않겠지. 그래서 안전하고 무엇보다 찌릿찌릿거리지도 않아. 그래서 전기와 열 전도가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착색도 쉬워. 혹시 왜 갤럭시는 뭐 분홍색, 파란색, 그다음 초록색인가? 뭐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는데 왜 아이폰은 검정색하고 하얀색밖에 없는지 아니? 이것 때문에 착색이 쉬워서 안 쉬워. 물론 애플이 원래 별로 착색을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 재료적인 부분도 그래서 분명히 있어. 왜 애플이 왜 금속 아이폰을 고집을 하는가 이런 얘기거든. 플라스틱 만들었으면 착색 굉장히 쉬운 게 특성이에요. 근데 이 금속에다가 파란색, 초록색 입히는 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는 하얀색이나 아니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 아니면 무슨 이상한 하얀색이나 뭐 검은색이나 이런 색들만 아이폰에서 사용이 되는데 갤럭시 S3나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뭐든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착색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B2가 되는 게 있어. 물론 모든 플라스틱이 B2가 된다고 하지 않는데 B2가 되는 플라스틱이 몇몇 존재한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탄성이 좋아. 탄성. 원래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 같은 경우는 탄성이 좋다. 그래서 유동성도 좋은 거야.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 네모나게 만들었든 동그랗게 만들었든 세모나게 만들었든
어떤 방향을 사용해도 탄성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강도에 비해 가벼워. 강도가 뭐 그냥 평타 취하는데 그냥 뭐 평타 취 수준인데 상당히 이게 그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 파슬라이트, 가볍다.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특성이 있어. 알겠지?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심지어 투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 이상의 강도가 존재하는 것도 있어.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좀 위에다 써 보이려나? 아니면 내가 몇 가지 어떻게 좀 이거 몇 가지 치고. 플라스틱은 원을 통해서 나프탄을 통해 얻어낸 거다. 알았지? 금속 이상의 강도를 존재하는데 플라스틱 있고 여기다가 뭘 합치냐면 보충제라는 거야. 플라스틱에다 보충제를 넣는다. 플라스틱에 보충제를 넣으면 뭐가 되냐면 금속 이상 센 보충제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고 보완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야. 알겠지? 플라스틱에 보충제를 넣으면 금속 이상의 강도가 존재하고 나올 수가 있다.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있어.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티로폼이나 스펀지 같은 게 있죠. 스펀지 충격 흡수하잖아. 얘들이 강한 충격 받는다고 뭐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충격 흡수를 많이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얘네들 안에도 특징이 있어. 특징 두 가지가 있다. 맨 첫 번째는 부식이 않다. 플라스틱이 부식하는 스티로폼 스펀지가 부식하는 하나죠. 근데 얘네들만의 특성 아니겠다. 얘네 특성 이거 전체 다 특성이야. 이것도 단점이기도 할 텐데 환경오염은 주범이다. 플라스틱은 인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한번 생각해볼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샀다가 버렸다고 해보자. 장난 파워레인저 포스를 갖다가 네가 샀다가 버렸다고 생각해보자. 파워레인저 포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근데 너희들 자면서 쓸데없다. 씨발 이제 롤에 나오고 있는 옆에 파워레인저 포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엄마한테 버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버린 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기 아파트 저기 앞에 두면 그 플라스틱만 따로 구분하라고 그 되어 있을 거야. 구분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매주 수요일마다 그 무슨 이상한 무슨 환경 운순관 새끼들이 서초구청 딱 달고 가. 딱 달고 가면 이제 그게 어디로 전달되느냐? 저기 서울시 뭐 쓰레기 처리상 센터인지 뭔지로 가서 또 한 번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쓰레기 매입장으로 가. 플라스틱 매입장으로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재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플라스틱이 아니라 저 재활용된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재료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 다시 뭐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금속처럼 녹여서 다시 새로운 제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입처에 와서 묻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은 부식이 안 됐잖아. 안 썩어. 안 썩어. 너가 가지고 있는 파워레인저 포스를 너희들 나중에 자식들한테 내가 유치원 때 쓰던 파워레인저 포스를 우리 집 마당 저기 개집 옆에다 묻어놨다. 이건 바로 우리 집 갑오다 라고 말해봅시다. 1000년 뒤에 아직도 금속이 거의 살아있다면
파워렌저 포스는 없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면 썩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역시 부식이 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쓰면 쓸수록 더 매니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환경오염, 뭐라고 하죠? 토양오염의 메인 주범이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 굉장히 주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이상한 저 쓰레기 봉투가 있거든요. 무슨 마트 가면 한 500원에 판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플라스틱은 이게 부식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한 100년 내지 한 700년 뒤에는 썩을 수 있도록 만든 그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비싼데 다행히도 쓰레기 봉투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근데 아직도 비싸고 아직 제조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된 상황이에요. 참 놀랍고 신비한 기술인데 알아서 좀 아쉽게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플라스틱 이런 게 있었다. 플라스틱은 뭔가요? 원유에서 제조하면 나쁘다 했었고 부식이 잘 안 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라스틱은 열의 압력에 녹아 흐르는 재료이다.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성질 6가지 있다. 여기서 먼저 유동성이 좋아서 다양한 제품 할 수 있다. 전기 전도율이 좋다. 착색이 잘 된다. 빛의 투과가 쉽게 되는 것이 있다. 탄성이도 좋다. 강도에 비해 가볍다. 게다가 금속 이상의 강도를 보충제를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충돌 흡수하는 게 있는데 스티로폼과 스펀지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있는데 플라스틱은 종류라고 하죠. 종류.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나도 그랬어. 뭐가 있나요? 열, 뭐가요? 열 경화성이죠? 현저탄이 아니구나. 열 가소성. 열 경화성 플라스틱과 열 가소성 플라스틱 두 개가 나와주는데 먼저 볼까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뭐냐? 얘들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알죠? 소생이 되냐? 아래 건 되고요, 위 건 안 됩니다. 신기하게 그지 없는데 여기서는 녹여서 만든다고 했죠. 녹여서 사용된 금속을 녹이면 원래 그 액체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다시 이거를 뭐합니까? 또 말리고 건조하고 이런 일을 해야겠죠. 또 좀 떼우고 거기 주철 포항 거기서. 근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은 이 열을 가하면 다시 원래 본 모습대로, 본 고체 모습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 이게 모양이 즉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이게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요. 뭐가? 열 가소성.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열을 주면 부드럽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열을 가해서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 열 경화성은 그렇지 않은 거였죠.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의 플라스틱의 가장 큰 차이는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가였고,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러면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열을 가하면 다시 원래가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강도가 세지 않아. 근데 다만 탄력이 있는, 즉 찰진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탄력이 있는 부드러운 제품 만드는 거고. 이게 강도가 세야 돼요.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큰 힘을 받는 부분을 사용하듯이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다. 이건 열강화성 플라스틱이다.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했거든. 좋은 제품이란 무엇인가? 너 설계 요소가 있어.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뭐 신미성, 실용성, 창의성, 가공성, 경제성이 있어. 뭐다? 신미성, 실용성, 창의성, 경제성, 가공성 이게 있어. 제조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용도를 만들 것인가? 용도와 목적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어. 용도와 목적 분석해보자. 어떤 용도로 이 제품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목적의 관등 성명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는 구상 내용을 구체화하면 스케치도 해볼 필요가 있어. 스케치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구상도도 한번 그려보고 구상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그 다음에 제작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시험에 내 불안을 걸고 나온다는 것이다. 먼저 구상도를 먼저 그려. 먼저 뭘 구상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제작도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상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제작도를 먼저 그립니다.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 제작을 준비하고 제품을 제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상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도를 그리는 거야. 알겠지? 설계 요소에는 5가지 있었다. 신미성, 실용성, 창의성, 경제성, 가공성이 있었다. 제조 과정의 용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상 내용 구체화해 스케치도 해보고 구상도를 먼저 그리고 제작도를 그리고 제품 제작을 준비하고 제품을 제작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그렇다면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가 있어. 아이디어. 어떻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 구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맨 처음 사용한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그 한 원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한 주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아이디어를 어떠한 비판이나 가감 없이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나를 분석해서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아이디어 구상 보면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운 뭐 트리즈 방식이나 이런 것 같은 발명 기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어. 발명 기법을 위해서 빼기 기법, 더하기 기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역발상 기법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어. 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등각투상법과 상투상법인데 이게 뭐야? 등각투상법과 상투상법. 구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등각투상법과 상투상법이라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 등각투상법의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을 다 골고루 볼 수 있어. 근데 상투상법은 어떠한 상을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거야. 그 말은 특정한 면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걸 기억해야 돼. 120도 기울여서 그린다. 그래서 등각투상법은 120도를 본다 이런 거고
상투선 45도 본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고 120도를 기울여 쓰는 것은 등각 투선법이고 한쪽 면만 부각시켜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투선법 45도라고 한다. 이렇게 문제 나올 경우 문제를 잘 파악하고 어느 것을 묻는지 생각한 다음에 적절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됐고 용량이 많이 없는 현재요.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혹시 폴리스티렌 수지도 알고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별로 쳐놨었는데 천수미 쳐놨으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얘는 좀 투명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얘가 단열재로 사용돼요. 폴리스티렌 수지는 단단하고 투명해서 단열재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또한 포장재로도 이용됩니다. 알겠습니까? 폴리스티렌 수지는 투명하고 단단해서 단열재도 이용되고 포장재로도 이용된다. 아까 플라스틱 하면서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 못해가지고 폴리스티렌 수지는 PET 또는 PS인데 이게 투명 단단하고 단열재나 포장재로도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제도 한번 봅시다. 제도. 그럼 제도는 뭘까요? 선이나 문자, 기호,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건지를 적는 것을 의미하겠죠. 평균에 적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것은 이 제도라는 행위 자체의 행위시 다음 나오는 결과적인 결론이죠. 결과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징인데 먼저 어떠한 경우가 실제 크기를 대고요. 작게 그리던 크게 그리던 몇 밀리미터인지 밀리미터 상관. 몇 밀리미터인지 물론 이건 쓰진 않고 그냥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실제 크기를 대입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KS인데 바로 한국 산업 규격이죠. 한국 산업 규격. 이거에 따라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 통치라는 게 있어요. 통일 된 규칙이라는 거죠. 제도 통치. 그래서 A4 용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험 나왔으면 좋겠어. 수학과 같이 딱 좋잖아. 같이 외워먹고. 자, 이게 A0예요. A0는 1189 곱하기 841. A0는 1189 곱하기 841이고 한번 ጨ어봅시다. A1이 등장하죠. A1에서는 841 곱하기 594야. 알았어? 그냥 외워버리시다. 어쩔 수 없네. 그 다음에 A2를 자르면 594 곱하기 420입니다. 또 잘라볼까요? A3죠. 420 곱하기 297. 한 번 더 짜봅시다. A4 두 개가 등장하죠. 이 새끼는 뭔가요? 297 곱하기 210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A4 용지 A0, A01, A02, A03, A04까지 쭉 나와있네요. A0는 1189 곱하기 841입니다. A1은 841 곱하기 594고 A2 바로 594 곱하기 420이고 A3가 420 곱하기 297, A4는 297 곱하기 21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척도에도 종류가 있죠. 척도에도 종류가 있다.
우선은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현처. 이렇게 설명하면 좋고 다시 싸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있고 현처, 축처, 배처. 현척은 1대1 있는 사물지체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기술과정 노트를 시작한다 했을 때 여기다 대면 도면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다가 뭐 스프링이 있고 여기 뭐 10이고 100이고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1대1 현청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10, 100, 이게 바로 축척. 알겠나요? 1대2잖아. 내가 이걸 한 1대 한 3 정도로 줄인 거죠. 알지? 이거는 현척. 원래 있는 그대로. 축척. 더 작게.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꿨어. 10, 100, 스프링. 50대 1. 배척. 현척은 원래 있는 물체 크기 그대로 1대 1로 나타낸 거야. 축척은 있는 물체를 더 작게 나타낸 거야. 배척은 있는 거를 더 크게 나타낸 거야. 이게 척도의 종류, 현척, 배척, 축척. 상식적 현척은 뭐 그냥 도면 그릴 수도 쓰는 거고, 배척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질 좀 더 확대해서 그려야 할 때, 축척 같은 경우에는 큰 물질을 좀 작게 그려야 할 때 사용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선의 종류. 왜? 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선, 타선, 회선이 있어. 세 가지. 보니까 프린트에는 좀 이해가 안 되게 좀 정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선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 말할까요? 굵은, 그 다음에 얇은, 가는죠. 굵은 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얇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이 굵은 거는 먼저 외형선, 즉 보이는 부분을 보기 위한 거야. 손 아파. 외형선이지. 외형선을 그리기 위해 실선에서 굵은 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얇은 것에는 뭘 쓰냐면, 가는 것에는 또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나온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먼저 이건 뭔가요? 이건 또 세 가지로 나와요. 너무 많지 않나? 먼저 지시선, 시수선. 이거 붙잡고 나머지 괜찮아. 시수 보조선. 지시선은 이걸 참고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이고, 치수선 같은 경우는 외형선과 평화를 그려서 이 치수가 몇 센치입니다. 몇 센치가 아니죠. 여기서 밀리미터 쓰니까 몇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거고, 치수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치수선이 약간 좀 부족할 경우에 그 치수선에서 외형선에서 연장하는 거죠. 외형선에서 연장해서 치수선을 보조해주는, 치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치수 보조 분석, 치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선. 그랬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강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재 강화학인데, 그 원자재는 세 가지가 있다. 금속, 철, 플라스틱.
금속, 천, 플라스틱. 플라스틱. 첫 번째 금속은 어떻게 하냐면 금속은 원래 광석형이 있을 거 아니야. 저기 광부들이 저 동굴 같은 동굴이랑 저 안에 인부들 들어와서 광석 원래 가서 파내고 거기서 순금속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순금속을 알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쌀쌀하게 얻어낸다. 그 다음에 사용된 금속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된 금속을 녹여서 얻을 수가 있어. 있는 금속 갖다가 센 불로 때려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용된 금속을 녹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이 선철로 바꿔요. 철광석을 저기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선철 바꿔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철 바꾸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철 성분을 조절해서 강철로 바꿔낸다. 강철로 바꿔낸다. 강철로 바꿔내서 형태도 바꿔가지고 뭐 압연을 넣을 수 있다. 선철, 강철, 압연이 뭐지?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탄을 석유에서 얻어낸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든 거죠. 플라스틱. 여러분들은 옷,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아닌가 플라스틱이. 뭐 플라스틱이라는 뭐 이게 플라스틱 뭐 이런 거 같은 다양한 색상들이 다 여기 석유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원유가 바로 원유다. 응?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한번 금속에 대해 먼저 알아봐. 금속의 성질. 금속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가 있어.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체야. 이 말은 결정의 형태라는 거야. 뭐 뭔가요? 결정 형태가. 뭐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냥 뭐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고체 형식으로 나 있다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결정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3D적인 요소 안에 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광택이 있어. 그치? 고유색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유색이 있어, 고유색. 얘들 그 각자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색이 있다. 황동 생각해볼까요? 황동 노란색 빛을 돌지 않습니까? 청동 약간 옥색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광택이 있는 것이 바로 금속이다. 금속은 각자의 고유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가 굉장히 좋아요. 열과 전기 전도 좋다. 열과 전기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뭔가요? 따라서 뭐 알리는 거 아닌가?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전화선이나 인터넷선이나 이럴 수 있는 바로 구리선, CU 여기에 금속이 사용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금속 같은 경우 순수금속은 뭔가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제가 합금을 얘기할 건데 합금이라 하면 금속에다가 금속에다가 뭔가를 탑했다, 뭔가를 더했다, 다른 새끼들을 더했다라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 변형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순수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광석에서 순금속 얻어낸 원래 순수 금속 같은 새끼들은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좋다. 즉, 잘 늘어나고 이러한 성질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였고 그럼 또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연성과 전성 잘 늘어나고 잘 끊어지고 이 말은 안 쓰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즉 이건 무르다라는 얘기예요. 무르다 굉장히 물렁물렁 물론 그렇게 막 이렇게 째리치 물렁은 아니지. 근데 굉장히 이게 강도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이게? 그다음에 사용한 저기 이걸 다시 녹여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새롭게 만들고 싶어. 금속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녹이면 새로운 것이 돼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도시광산이 있잖아. 도시광산. 이 도시광산 막 저희 학교에서 막 가끔씩 막 휴대폰 거두면 뭐 상점이나 아니면 뭐 봉사 시간이나 무슨 이상한 노트 준다고 하지 않나요? 이 도시광산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 안에 무슨 이 금속, 금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녹여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써서 먹을 수가 있어. 그 말은 돈을 졸라게 아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맨날 그 이상하게 그 원자재 살려고 우리가 외국에 돈을 얼마나 많이 주나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녹여서 잘 쓸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한 메리트 같아. 그렇고 그 다음 이 강도와 경도가 좋아. 자, 강도와 경도가 좋다는 게 뭔가요? 여기서 분명히 부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젤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젤리가 있어요. 이 젤리가 있다고 합시다. 네, 맛있는 젤리. 이 젤리 별로 젤리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림 실력이 좀 피카소. 잘 보세요. 젤리예요. 믿으면 보여요. 자, 젤리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 손으로 물렁물렁 잡으면 아주 물렁물렁해져. 근데 여기다가 저기 저기 뭔가요? 망치 들고 뭐씩 쾅 때리면 이게 깨지나요? 안 깨지잖아. 훅 들어와서 우리가 망치가 아무런 역할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강도와 경도가 좋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연성과 전성 이게 이렇게 잘 누나하고 잘 끊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망치를 3번, 10번, 100번 뚫어봐도 이건 안 끊어져. 이건 안 부셔져. 알았어?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금속의 성질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철, 강철 그럼 이상이 뭐냐 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은영 선생님이 허니문을 가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이 다시 나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금속의 뭐라냐? 금속의 종류. 여기 나시나요? 뾰족해시다. 여기서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 자, 우선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교과서 한번 첨부해 보실까요? 순철이 있어요. 순철. 그 다음에 주철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합금강 이렇게 있어요. 순철은 뭔가요? 순철은 먼저 99% 아닌가요? 순철은 원래 메인 스트림이었던 철광석에서 먼저 그냥 갖다 때려 박은 애들이에요. 즉 그 말은 99.9% 그대로 있다! 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순수금속이잖아요. 굉장히 무릅니다. 강도와 경도는 좋겠죠? 순철 같은 경우는 99.9% 철광석에서 나오는 새끼들이다. 주철은 뭔가요? 주철. 자, 여기는 안에 탄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탄소 많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단단. 탄소가 있으면 단단하다. 탄단단단단단. 탄소가 있으면 단단하다. 얼마나 명쾌한 논리가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단단하다. 졸라게 명쾌하잖아. 어? 탄소가 있으면 단단하고 그래서 졸라게 많이 있으면 졸라게 많이 튼튼하다 라는 거야. 너무 단단하고 근데 순간적인 충격이 약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눌려도 부서지거나 압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퉁! 어디서 저 뭔가요? 주철 같은 주철을 저기 밖에다가 팍 내려던지면 충격에 의해서 잘 깨집니다. 바로 충격에는 약합니다. 이게 주철이에요.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단단은 한데 순간적인 충격에 약하다. 밖에다가 내려 던지면 바로 깨져버린다.
이게 주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탄소광은 뭐냐? 탄소광이 뭘까요? 탄소광이 우선 세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먼저 저탄소광, 중탄소광, 중 맞죠? 중이야. 그다음에 고탄소광. 이렇게 해서 큰일 났어. 저탄소광에서 고탄소 갈수록 이게 색이죠. 탄단단단단. 탄소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단단하다. 탄단단단단. 저탄소광 없으니까 약하겠죠. 물론 순초보다 세겠지. 그 다음에 고탄소광. 이건 굉장히 강해. 높을 고. 굉장히 탄소가 많이 들어있다. 저 적자가 기억이 안 나. 굉장히 높다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 응? 거기 때문에 탄단단단단단 공식을 사용하면 이게 더 약하겠죠. 이게 더 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저탄소광과 중탄소광 그리고 고탄소광은 과연 어디에 이용되고 어디에 사용되는가? 자, 이건 철근에 이용됩니다. 철근. 네, 철근에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볼트너트. 볼트너트 있죠? 볼트하는 너트. 그 다음에 고탄소광은 레일 있죠. 레일. 왜 레일에다가 고탄소광 쓸까요? 기차를 몇 킬로죠? 한 1톤쯤 되지 않나요? 그것도 KT에서 한 150km에서 다닌다고 생각해봅시다. 졸라게 큰 새끼가 졸라게 빨리 나가는 생각해봐. 얼마나 부담일까요? 레일은 이러한 열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보호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고탄소광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 됐네요. 저탄소광은 철근 이용한다고. 중탄소광에는 중볼. 저탄소광은 볼트 이용하고 중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래? 네. 저탄소광에는 철근을 이용하고 중탄소광은 중볼 투널. 고래? 아시겠죠? 나도 이민영스러워. 집을 좀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근데 재미는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흥미와 감동과 교훈만 있으면 된다.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성공한 드립이다. 라는 이민영 선생님이 평소에 존경을 맞이 않는 그분 어려운 점 사용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금강. 뭔가요? 이게 뭔가요? 타원소 첨가죠. 합금은 뭐라고 했나요?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서 보충한다고 했죠. 내 단점을 씨발 내가 홍서원인데 공부를 못해. 그럼 천수를 갖다 집어박는 거예요. 이 합금강. 알겠어요? 네. 천수민이 대인관계 기피증이야. 그럼 누굴 넣나요? 홍성을 넣으면 돼요. 이 합금강이에요. 자기가 하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데 갖다 집어박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나요? 단점이 되는 거죠. 단점이 장점으로 기화되는 거야. 응? 그렇지 않나요? 이 합금강. 와, 놀랍고 신기한 거. 응? 합금강. 타원소를 첨가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스테인레스 강 있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홍성을 하면 색드립을 졸라게 치겠지만 저는 보호성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뭐가 있나요? 철이 있을 수 있고
있겠죠. 이게 철이니까. 강 뭔가 탄소를 넣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니켈과 크롬이 있어요. 철, 탄소, 니켈, 크롬이 들어간 스테인레스 강. 저 뭐가 있나요? 철, 탄소, 니켈, 크롬. 여러분 이 강의 주신 거예요. 세 번 따라봅시다. 철, 탄소, 니켈, 크롬. 철, 탄소, 니켈, 크롬. 철, 탄소, 니켈, 크롬. 크롬. 뭔가요? 뽀로로 그 나오는 이상한 초록색 괴물 아닌가요? 아, 이렇게 졸라 귀여운데. 나도 뽀로로를 그렇고요. 철, 탄소, 니켈, 크롬이 뭐다? 스테인레스 강이다. 자, 순철은 뭐였나요? 순철은 99.9% 졸라게 무르다. 주철은 뭔가요? 여기다 탄소를 집어넣었다. 졸라게 썼다. 근데 순간적인 충격이 밖에다가 갖다 던지면 운지가 된다. 탄소가 뭔가요? 탄소가 여기다 졸라게 집어넣어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가 있었죠? 저탄소가 뭔가요? 나오셔야 되는데. 저탄소강, 저철근, 중탄소가 뭐예요? 중간 볼트 너트, 중탄소가 볼트 너트, 고탄소가 고래, 그런가요?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금강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나요? 스테인레스 강이 있었다. 합금강의 경우에는 홍성에다 천수민을 집어 박는 거다. 마치 홍성과 천수민을 집어 넣으면 아시는 분 아실 하나고 전교 1등이자 작년 전교 부회장이자 여친도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토플 110점에 그 독학으로 안지서 군이 되는 거예요. 재서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강이 마치 재서형 같은 인물이다. 철, 니켈, 크롬, 탄소 있는 장점 갖다 넣고 단점을 박아버려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가족들 집어 박는 거예요. 마치 성형한 거와 똑같죠. 그렇죠? 보톡스 집어넣고 가슴 성형하고 이따 넣죠. 그렇고 또 뭐가 있나요? 물 한 번 마셔보죠.